여러분, 주택 거래가 전멸이다. 그래서 골목 경제가 위기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입니다. 900건입니다. 1000건 아래예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이게 10월만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9월은요 856건이었고요. 8월은 907건이었습니다. 올 1월에 1281건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서울에 일반적으로 아파트 월별 매매 거래량이 여러분 적어도 말입니다. 4,000건, 5,000건, 좀 많으면 6,000건, 7,000건이 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거래가 이게 900건이면 뭐 전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서울만 이러냐?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 진짜 전멸이에요. 실제 보면 전국적으로도 여러분 2020년에 102만 2천 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89만 4천 건이 거래됐거든요. 그런데 2022년 1월에서 10월까지입니다. 똑같이 봤을 때 44만 9,967건입니다. 그러면 2020년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60%가 떨어진 거죠. 60%가. 예. 게다가 말입니다. 2021년과 대비해 봐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주택거래가 완전히 급감했습니다. 그러니 골목경제가 이게 살아날까요? 골목경제는 진짜 어려워집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무너지면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이 무너진다. 이 말씀 드렸는데 그게 지금 극한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이템으로 이렇게 선정을 한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중개업소 문 닫는 것 보세요. 2020년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때가 5,293건입니다. 6월에서 10월까지만. 그런데 2020년에 지금 5,446건입니다. 2020년이 어렵다고 했던 그 해보다가 지금이 더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이 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작년만 하더라도 4,815건이니까 좀 나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진짜 어려워진다는 게 현실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현실이. 야, 진짜 이게 여러분 상황이 진짜 아파진다는 거 당연히 저는 보이고요. 실제 한국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요.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는 11만 8,624명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게 전체 매매 거래량 보면요. 3만 2,173건. 이게 단순 계산이거든요. 하루에 이런 10월만 계산했을 때요. 그러면 여러분 3만 건이니까 11만 명이 거래를 하면 이게 한 사람당 몇 건 정도 거래했을까요? 0.27건이에요. 결국 말입니다. 중개거래 한 건도 못 한다는 거예요. 한 달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먹고 살 일이 막막하죠. 실제로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아요. 오죽했으면요. 공인중개사 분들이 제발 좀 대책을 빨리빨리 내라. 지금 부동산 시장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이사업체 어떨까? 이사업체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업체도 장난 아닙니다. 사람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일감이 없다. 죽을 맛이다. 이런 말이 그냥 쉽게 나오고요.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밤에 배달 일을 하고 대리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인테리어는요. 인테리어 업자들은 더 심각하죠. 저희 아파트 안에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진짜 어렵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고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야지 이게 집도 고치는데 요즘 누가 고치냐 이거예요. 누가 고치냐.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한 달에 사무실 인테리어를 하든 아니면 집을 고치든 하루에 한 4건 5건을 주문을 받았는데 그러면 한 달을 먹고 죄송합니다. 한 달에 4건 5건을 주문을 받았는데 그러면 한 달 운영하는 게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한 건을 수주하기도 어렵다고 이야기하니 이게 장난이 아니죠.
게다가 말입니다. 어디 뭐 이사업체, 인테리어 업체, 부동산 중개업소만 문제일까요? 시장에 골목에 사람이 안 다녀요. 예,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도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요. 이렇게 다니는 게 오히려 요즘 같은 경제 위기에는요. 예, 돈 쓰는 일밖에 없다. 그래서 안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골목 시장에 있는 가게들도 예상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온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 지금 우리 경제는 바닥이 무너지고 있다. 이 말씀 제가 드리면서 실물 경제가 무너진다. 이 말씀까지 드렸잖아요. 그 말이 사실이 아닌 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진짜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요. 저는 예, 식물의 붕괴, 지금 더한 붕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가 바쁘겠죠. 힘들겠죠. 그러나 부동산 들여다봐야 됩니다.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신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이거 이대로 계속 방관하고 있다가 말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진짜 경착륙을 해버리면 전 산업에 대한 타격까지 있다는 것 반드시 염두에 두고 시장을 냉철하게 쳐다봐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실물 경제가 무너지고 바닥이 무너지면 대책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규제 해제를 좀 더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오늘도 다시 한번 해봅니다. 현재 규제라는 게 서울 25개 지역에 규제가 돼 있죠. 그리고 경기 4곳, 예, 뭐 분당은 예, 하나가 2곳으로 이렇게 나눠져 갖고 돼 있는데 아마 전체는 한 30곳 정도 됩니다. 30곳의 규제 해제. 저는 웬만하면 현장 점검을 해보고 규제 해제할 수 있는 곳이라면 빨리빨리 해제를 하는 것이 답이다. 예, 그래야만 부동산도 살려야 되지만 부동산의 어떤 예, 경착륙도 막아야 되지만 실물 경제의 어떤 붕괴도 막아야 된다. 그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